사회학의 사례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렛 미드는 20세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회학자였는데, 미드는 좀처럼 남들이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믿는 사람을 불가지론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가지론자인 부모님들도 세례를 받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11살짜리 딸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가렛 미드의 그 부모님들이 불신자였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업적을 이루었던 인류학자였던 마가렛 미드는 굉장히 독실한 성공의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인류학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요. 자, 먼저 마가렛 미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미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였는데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남태평양 원주민들의 생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지를 직접 조사 연구했다는 것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에 보면 1925년 8월 21일 날 남태평양 사모아 섬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태평양은 이제 식인의 풍습이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풍토병이라든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류학자로서의 마가렛 미드의 활약이 굉장히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렛 미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사하고 연구했던 그런 기록들은 책으로 만들어져서 소중한 인류학의 기반이 되어서 사람들의 인식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학 중에 한 분류의 이제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겠죠. 19세기 이후에 학문으로서 체계화가 되었고, 미국과 유럽에서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형질 인류학, 고고학, 문화 인류학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면 이제 마가렛 미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사진 자체도 좀 약간 특색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불가지론자였는데 불구하고 마가렛 미드는 세례를 받고 한평생 성공의 교인으로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 다음에 나오는 애슐리 몬테규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인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에 의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인류학자 중에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마가렛 미드 한 사람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회학을 하는 사람, 특별히 이제 인류학자가 신앙을 갖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의 특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과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이제 신앙을 갖기 어렵다, 특별히 이제 사회학자들은 신앙을 갖기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많은 인류학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과에서 등장하는 미드도 성공회의 여러 가지 그런 활동에 참여해서 교회의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의 160개국 정도에서 성공회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성공회를 영국 국교회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명칭은 성공회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 성공회를 특징지어서 이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제 미드가 인류학자로서 이제 교회의 리더십에 참여를 함으로써 현대 성공회의 세례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의식 가운데에서 사단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악마와 악마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은 무미건조한 교회를 결코 원치 않았다. 이제
그 성공회의 그 사제가 그 내용을 이제 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미드가 이제 그 파격성을 보여서 그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사회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적인 요인이 인류학자였던 그 미드와 그녀의 추종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다시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생물학과 그 생물인류학은 보아스와 미드가 등한시했던 요인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인간의 유전적인 구조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들이 문화 변동을 한계 지우는 보편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물학과 다른 최근의 접근법들은 사회적 사실의 기초로서 생물학적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과 양육, 양자 모두 개인과 집단의 차원에서 인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패러다임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사회화된 성인을 만드는데 생물학과 문화 중에서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가렛 미드에게 생물학과 문화는 서로 협력해서 창조적인 개인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